네,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과 지식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역사 통일, 다문화, 반편견 이런 얘기들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요즘 시험 문제 핫하죠? 보시면 역사 교육 여전히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도록 하면서 내용으로는 시간, 변화, 인과관계 리더십, 연속성, 과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삶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변화라고 하는 건 이전과 지금의 차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차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조금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말하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칭할 때 쓰는 말이 바로 과거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어떤 책에서는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하고 특정한 인물로서의 리더십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통일교육은 목표는 미래지향적 통일 간 건전한 안보 간 균형 있는 북한 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뒷부분에 가서 통일교육을 좀 따지면, 뒷부분에 가시면 어, 통일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갖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예전에 나왔던 자료이지만 있어요. 이 내용들 보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내용범주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내용범주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 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확인해 두시고, 두 번째는 이 말이 핵심인데, 그래서 동질성 회복, 이질성에 대한 포용력, 그걸 통해서 평화공존 남북화에, 더 나아가서 통일된 나라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고 하는 걸 갖춰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서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거 한번 봐보세요. 다문화 교육으로 이만큼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이미 거의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 또는 두 분 다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가정 등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다양한 형태의 기초 교육으로서의 가치 발달과 태도를 요구하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 다문화 지도를 위한 이론적인 접근에서 이건 나오기 조금 힘들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시밀레이션의 동아주의에서 멜팅팟, 근데 플로럴리즘의 문화다원주의, 샐러드볼, 그러다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게 됩니다. 모자이크,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문화주의는 동아주의와 문화다원주의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다. 멜팅팟에서 주류만 강조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우열성을 따지게 되고, 또 플로럴리즘 안에서 통합성이 결여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다문화주의에서는, 멀티컬처럴리즘에서는 한 국가 안에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서 문화, 협력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편견 문제 다룬다. 시험 문제에 먼저 나왔던 건 다문화 교육에서 정체성 다룬다. 또 평등성 다뤄야 되고 다양성 다뤄야 된다. 편견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긍정적 자아 개념은 뭐로 얘기가 돼요? 정체성으로 얘기가 돼요. 자, 국가 민족성, 능력, 계층에 따른 동일한 가치 이해라고 하는 걸 따지면 평등성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여러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 여러 형태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개념이 가장 기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화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건 램지라고 하는 사람, 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거 보셔야 돼요. 성, 인종, 문화, 계층, 계급, 개인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는 것, 다양성 안에서 소속된 개인의 구성원을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돕는 것, 의지와 협력에 의한 사회적 관계를 갖춰가는 것, 더 나아가서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활동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다문화 교육의 원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사회교육의 원리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형태의 내용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머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역사, 경제, 정치, 기술, 과학, 수학, 의사소통의 학문적 영역에서 인지적 분야를 모두 포함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배양하는 예술적 표현과 도덕적 발달도 함께 포함해서 다문화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어디냐? 멜렌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뭘 다루느냐? 국적 상관없이 종족, 사회계층, 언어, 성, 예외성, 연령 등에 대한 요소가 개인이나 집단이 현실적으로 갖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냈기 때문에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원으로서 이런 8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씩 더 가져가야 되고, 그 내용 안에서 평등성의 가치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죠.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 접근법. 쉽습니다.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모 기여적 접근법, 두 번째 모 부가적 접근법, 세 번째 모 변혁적 접근법, 네 번째 모 사회적 행동 접근법. 기여적 접근법은 언제 쓰는 거냐? 그 사회의 특별한 영웅이나 아니면 그 사회의 특별한 일들을 기념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에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기여적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한 일들, 특별한 사항들을 단지 한 번만 해보는 것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식 접근이라는 비판이 될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단계, 부가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형태.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는 첫 단계, 앞에는 그냥 체험만 하는 형태의 단계라면, 가서 그러니까 영웅의 삶을 한번 느껴보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서 체험만 해보는 거라면, 부가적 접근법은 하나의 주제 안에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하고, 특히 세계 여러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일시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제 안에서 이런 형태의 다문화 교육을 덧붙여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변혁적 접근법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변혁적 접근법, 우리가 창의 인성 교육을 교육과정 안에 다시 규정해서 써 넣듯이 변혁적 접근법 안에는 아예 다문화의 이슈를 매 순간의 내용 안에 확인해서 써내려가는 형태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체험 위주의 한 번의 활동을 하는 건 기여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주제 하나만 덧붙여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적 접근법의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매 어떤 수업이든지 그 안에 다문화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해서 하자라고 하면 변혁적 접근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마지막에 사회적 행동, 사회적 실천 접근법은 뭐냐? 우리 반에서 나타났던 특정한 이슈나 일이 있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다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슈로 삼아서 가져가야 되는 방법이 뭐냐? 사회적 실천 접근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하나 했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반편견 교육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다문화 교육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문화 교육 안에서 반편견 교육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 반편견성 안에서 다문화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같이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제거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관련된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만 스팍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요거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차이, 다양성, 존중, 수용 등의 주요 개념을 함께 가져가는 게 다문화 교육과 반편견 교육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배경이 되는 건 정체성에서부터 배경이 되고, 감정이입적 사고를 해야 되고,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입장들이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으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서 사회과학 개념과 지식의 세 번째 파트를 마쳤습니다.